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대룡입니다.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? 자, 지금 저녁 시간인데 오늘 저녁 먹고 좀 배가 불러서 요즘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, 바깥에 운동하러 나왔습니다. 다낭 시내 가장 끝쪽에 위치한 다리인데 지금 제 뒤쪽으로 좀 어둡지만 다낭 시내 아마 전경이 쭉 들어올 겁니다.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저녁에 날씨가 좀 시원해서 걷기에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 다리가 이제 쭉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언덕 오르막이 교차가 돼서 지금 한쪽 방향에서 다리를 건너갔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쭉 돌아가려고 쭉 걷고 있고요. 아마 이렇게 왕복으로 걸으면 한 5km 정도 나온다고 해서 운동삼아 걷기에 딱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달밤에 열심히 체조 중입니다. 네, 지금 시간이 이제 베트남 시간도 한 11시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. 제가 말하는 11시는 이제 밤 11시죠. 자, 오늘 한 8시, 9시쯤 나가서 운동을 좀 하고 왔어요. 아까 다리를 건너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이렇게 걸은 거리를 대충 구글로 확인하니까 한 5km 정도 걸었더라고요. 근데 언덕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약간 땀도 나고 오래간만에 좀 운동하는 기분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거의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뭐 맨날 먹고 자고 영상 편집하고 막 거의 움직이는 동선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요즘 좀 많이 좀 찌뿌둥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래간만에 오늘 나가서 이렇게 한번 땀을 한번 쫙 흘리고 오니까 어쨌든 굉장히 상쾌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이제 오늘이 한국은 벌써 16일이 됐지만 이제 베트남은 한 30분 정도 지나면 이제 16일이 됩니다. 대한민국에는 오늘 총선이 있었죠. 그래가지고 저도 뭐 오늘 뉴스도 보면서 이렇게 개표 방송 보면서 이제 오후 시간대를 보내기도 했는데 오늘이 베트남에서는 좀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. 지난 4월 1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15일까지 베트남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라는 거를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가지면서 이 바깥에 뭐 식료품점이나 뭐 식료품을 파는 뭐 슈퍼, 그다음 뭐 마트라던가 아니면 뭐 주유소, 뭐 은행,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가야 하는 그런 상점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15일 동안 전부 다 문을 닫았어요. 다낭 같은 경우는 하노이나 호치민과 다르게 음식 배달까지 전부 다 중지를 시켜가지고 거의 뭐 2주 동안에 많이 힘들었습니다. 집에서 이제 밥을 해먹는 것도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고 이래저래 배달도 못하고 식당을 못 가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. 어쨌든 근데 중요한 게 오늘 이제 발표가 났어요. 원래는 이제 15일 오늘까지 딱 끝나면서 내일부터 이제 식당을 다 연다, 이제 뭐 배달도 가능하다, 이런 얘기들이 막 쭉 있었는데, 이 정부에서 오늘 저녁 시간대 이 응우옌 수원副총리가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좀 불만인 거는 만약에 뭐 이 기간을 뭐 연장한다, 끝난다,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래도 최소한 한 2, 3일 전에 발표가 되고, 이제 뭐 이 나라의 뭐 베트남 국민들이나 저희 같은 외국인들한테 미리 좀 알려주면 준비 좀 하고 하는 것들이 참 수월할 텐데, 이번에도 느꼈지만 베트남은 정말 이런 면에서 참 진짜 이 뭐라 그럴까, 그냥 되게 강압적인 통보를 하는 그런 나라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느꼈어요. 자, 재미난 게 오늘 그 고위 관료들끼리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고 발표한 네 곳이 2주 동안 시행됐던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기간이 최종적으로 일주일간 연장을 하기로 발표가 났습니다. 근데 베트남 전역에서 연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. 이번에 이제 뭐 나름대로 뭐 고위험 지역, 뭐 중위험 지역, 저위험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을 나눴는데, 자,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,
그 다음에 경제 수도인 호치민, 그리고 이제 관광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제가 있는 이 다낭, 이런 곳들과 함께 총 12개 도시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됐어요. 그러면서 4월 22일까지 일주일간 추가로 이 사회적 거리 두기 이 상황이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. 솔직히 다낭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확진자도 한 명도 없고, 현재 이 나라가 오늘 기준으로 이 땡땡땡 바이러스 확진자가 267명이고요. 완치자가 171명이고 사망자가 없습니다. 현재 발표된 국가의 언론적인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. 근데 이게 참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확진자 수가 상당히 적은 편인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통제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좀 의심도 좀 들기도 하고요. 베트남이 워낙에 정부에서 언론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 언론들도 다 쉬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뭐 솔직하게 외국 사람으로서 살짝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. 하지만 뭐 정확한 사실은 제가 알 수 없는 거니까 뭐 그 이상에 대해서는 뭐 저도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자, 어쨌든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기간이 일주일 연장되면서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일주일 동안 운행을 안 합니다. 똑같이. 그리고 한 가지 좀 달라진 게, 물론 이게 이제 내일 가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제 공지가 뜬다고는 하지만,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그 식당들이 영업은 못하지만, 그러니까 업장에서 영업은 못하지만 배달은 가능하게끔 해준다는 지금 이야기가 있어요. 이제 그것만 좀 가능하게 해줘도 아무래도 한편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세한 건 이제 내일 정도 가봐야지 이거를 알 것 같아서 지금 상태로는 뭐 저희도 정확하게 판단 내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일주일이 연장되면은 이제 4월 22일까지죠.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 비행기가 21일입니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이제 이 운동이라기보다는 나라에서 이제 정부에서 해라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지침을 내린 건데, 이 지침이 어쨌든 끝나기 전에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. 이 상황이 100% 일주일 연장 후에 끝난다고 볼 수가 없는 게, 우선 그때까지 이걸 시행하고요. 만약에 또 그때 가서 상황이 악화되면은 추가로 연장되는 부분이나 이런 뭐 내용이 바뀌는 것들은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나라에서 이제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베트남이 현재 뭐 공산주의,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나라인데, 확실하게 조금이라도 좀 미리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먼저 이렇게 할 테니까 해라라고 해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편하게 어떤 마음가짐을 좀 정리를 한다던가 이런 걸 계획을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오늘 나름대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일주일 더 연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 베트남 다낭에 사는 교민으로서 제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좀 찹찹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오늘 갑작스럽게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어쨌든 제가 가는 날까지 베트남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소식들 한번 재미나게, 또는 뭐 때로는 좀 심각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